안녕하세요.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그 이재명 변호인단이 강제 진단 관련해가지고 그 검사 측 증인들이 위증 시에 벌금형 없이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모해 위증죄라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재판 중에 제발 위증 좀 하지 마라. 지금 권력 편에 서가지고 위증할 가능성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도 이런 제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좀 증인이 지금 뭐 한 30명 정도 검찰 쪽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끌어모았는지, 그 중에 사실은 몇 명은 또 어떻게 검찰 측에 붙어가지고 증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경고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진짜 강심장이더라도 그 뭐 사실 밝히다 보면 진실이 또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잘한 거라고 생각돼요. 28일 날 지금 재판인데 지금 이런 경고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뉴시스 기사인데요. 이재명 측에서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위증을 하게 되면은 이 형법 152조에 의해 가지고 허위 준술할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위증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증할 시에는 모해 위증죄로 가중 처벌된다. 그래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징역이다. 벌금 없이 그냥 징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고발로서 응징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참고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껴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 증인은 다르다. 지금 보면은 저 검찰 측에서 기소한 그 공소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소설 쓰듯이 뭐 자세하게 써놨어요. 지금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냥 이재명이 범죄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소장 1번주의에도 지금 위배되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가지고 왜곡된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할 경우에 그러니까 저 이재명 측의 변호인들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이런 경고를 했는지 그 이유를 보면은 2002년에 이재명 도지사는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검사 사칭 그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근데 그 누명 쓸 그 재판 당시에 참고인들 진술이 다 거짓말을 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진술을 할 때 검찰 쪽에서는 그 불리한 진술은 과장해서 얘기하게 하고, 유리한 진술을 이렇게 말이 헛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참고인들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다시 구속시킨다,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대질 조서에 다 기재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뭐 시간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11시 30분에 뭐 만나기로 한 그런 약속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술을 막고, 그리고 또 오디오맨이 이재명 변호사가 고발 사건 담당 검사를 알려준 것이 맞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검사가 또 진술을 제지하고, 그런 것도 다 대질조사에 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대질조사 시 그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그 참고인 3인 이 진술을 반복 기재하면서 피고인의 반박은 제한하거나 피고인의 반박을 참고인에게 재반박하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그 당시 그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이 강제 진단 관련 재판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증인이 30명이라 그랬는데 30명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사전에 뭐 증인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지난번에 재판을 지금 연기가 된 거잖아요.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된 이유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증인들이 아무래도 부담감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법정에 서가지고 증인을 쓰는 건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서 연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이 재판 3건은 특히 중요한 이 강제 진단 관련한 이 재판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좀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위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해야 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을 목적이 있는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이하 징역이라 그랬지만은 정말 중요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하가 아니라 그냥 딱 10년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인들은 이 지금 영상을 본다면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마 증인 30명이라 그랬는데 아마 못 나올 증인도 지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쪽에서는 뻥을 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안다 그러면은 섣불리 증인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공소장 내용도 보면 정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다 써놨는데 정말 불리하게 사실인 것처럼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재판부는 좀 다 읽었겠지만은 정말 그 말대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거짓 증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공소장에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나와가지고 선서를 한 이후에도 거짓 증언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쪽 이재명 측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냥 고발해가지고 모해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 측 증인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나온다 하더라도 섣불리 거짓 증언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위험한 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 지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2002년 그 이재명을 유죄를 만들었던 거기에요. 똑같은데 수원지법에서 성남지원에서 한 거거든요, 당시. 그럴 때 또 그 당시 그 정치권하고 법 쪽에도 많이 그 부정부패가 많이 연루가 된 상태였거든요, 당시.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그렇게 유죄를 만들었던 건데, 그 해당되는 법조인이 만약에 또 아직까지 거기 있다 그러면은 좀 걱정이 되죠. 되는데 지금 당시에는 이재명이 사실 좀 힘이 좀 없는 상태였죠. 힘이 좀 없는 상태였고 아마 변호를 직접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변호인단이 좀 구성이 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쪽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은 28일 날 2시에 한다 그러거든요. 2시 재판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거기 나가요. 나간 다음에 같이 지지자들 많이 나오니까 나가서 좀 같이 응원도 하고 같이 뭐 데모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검찰 검찰 측에서는 또 공소장 그 일본주의에도 위배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소를 제기한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꾸 알려야 되는 거고 잘못된 점을 자꾸 알려야죠. 그리고 재판부가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지지자들이 나가 있는 게 아무래도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좀 참석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에게 좀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